안녕하세요. 이시타브 최범기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문명적, 경제적,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양국이 완전한 디커플링을 한다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까요? 베이징은 완전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며 양국 모두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력과 군사력을 연구하는 미국 첫 번째 대학교 마이클 베클리 정치과 부교수는 최근 미국의 소리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과거 30년 혹은 40년 동안 중국과 접촉한 것이 중국 굴기, 즉 중국이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방의 시장, 기술, 자본이 없었다면 중국의 부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얻어내는 한편 이를 통해 국력이 커지자 서방의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거나 교육 방식을 변경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클리 부교수는 만약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디커플링을 할 경우 양국 모두 손실이 크겠지만 어느 쪽이 상대방 시장에 더 의존하는 일을 살펴보면 피해가 더 큰 쪽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 규모는 중국 국내 시장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 수준은 중국 GDP의 약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생산품을 세계의 부유한 국가로 수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클리 부교수는 어느 쪽이 의존도가 더 높을까? 만약 중국이 서방의 컴퓨터 칩이나 서방 제조업체들의 반도체 설비가 없다면 중국의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압도적인 우세를 가진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의 선두 기술 기업들의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들이 핵심 기술, 특히 반도체 기술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클리 교수는 또 중국은 다른 나라의 석유,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대중국 징벌적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베이징 당국도 중국이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에 직면했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 EU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연계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일부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상호 연계나 의존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베클리 부교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시 모든 국가도 상당한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이오 기술과 공강 기술,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기술, 석유, 식품 등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베클리 부교수는 현재 중국의 대외 의존도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중국의 처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디커플링이 미중 양국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며 디커플링을 거부했습니다. 한운슈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중 간 경제 연계는 양측 경제 구조의 상호 보완성과 글로벌 경제의 개방성에 의해 결정된다며 완전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다. 미중과 전 세계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윤슈는 또 사실 진정으로 디커플링을 바라는 사람은 적고도 적고 진심으로 협력하려는 사람은 많고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화성으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디커플링을 모색하거나 배타적인 작은 서클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개방은 국가 진보의 전제이며 폐쇄는 낙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 세계화를 강조했었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디커플링은 대세를 오판하고 거스르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중 간 무역 데이터와 중국에 투자 중인 미국 기업의 사례를 나열하며 미중 경제는 디커플링을 할 게 아니라 커플링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9월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는 디커플링을 하든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든 미국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끊으면 미국은 매년 5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5천억 달러는 중국 상품의 연간 수입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5천억 달러에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가는 데 따른 손실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던창은 지난달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미중 경제 디커플링은 미국 멕시코 국경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던창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북중미 3개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은 21세기 초반 10년 동안 이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중국 대륙으로 이동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북중미 3개국의 제조업에 도움을 준다면 이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가 안정돼 골치 아픈 미국의 국경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던창은 중국 공산당 정부는 미중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북중미 3개국의 제조업이 활발해지고 특히 이들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 소비자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미중 간 디커플링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소 냉전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은 상호 협력과 경쟁하는 가운데 상호 의존적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무역, 통화 등 세계 경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세계화를 종식시키고 자급자족하거나 다른 나라 도움 없이 한 국가 독단으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중 간 완전한 디커플링이 가능할 것인지, 중국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올 것인지, 세계 최강대국 간 양보 없는 이 싸움의 결말을 세상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